내 집 마련 핫플 20대 30대이라고 합니다. 반은 황당하고 반은 동의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대출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대출에 관련된 기사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막힌다, 9억 이하 거래만 활발했다, 대출 막히니 서민만 타격받는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저가 거래되고 있다, 대출 막힌 미리 내 집, 금수저 신혼부부 전용 주택 대나, 장기 전세 주택까지도 지금 대출로 인해서 막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꼽았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제였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텔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일주일에 3건이나 떴는데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서울경제에서 거의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2건이나 떴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마 광고를 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아마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빌라 시장이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채널에서는 주로 아파트만 다루잖아요. 저희가 아파트만 다루는 이유는 수요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금성 때문입니다. 저는 오피스텔 투자로 원래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왜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큼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손바뀜이 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꼭 필요할 때, 쓰여져야 하는 순간에 갈아타기를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확실히 빌라나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알파 투자로 만약에 가져가신다면은 저는 비추천하고, 그것은 굉장히 많은 타이밍을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제어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월세네요. 이 세 가지 공통점 다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집주인들, 전세 시장에서 머무르던 분들이 이제 집주인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전세집 못 찾아서 그냥 월세를 살겠다, 아니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 그리고 전세는 8억 있어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에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를 타겟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공급 부족한데 뭐하니? 전월세 부족한데 어떻게 할래? 내 집 마련 아파트 아니면은 아파트 대체제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텔도 가능해요 하고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광고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 지금 2025년 8월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황에서 오늘 2가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뉴스를. 내 집 마련 핫플 20대 노원 30대 성동이라고 합니다. 반은 황당하고 반은 동의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올 상반기 서울 지역 매입 현황, 20대는 외곽 저가 위주 매입했다고 합니다. 30대는 한강벨트 축축 근접 선호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뉘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동의하기가 힘든데 지금 확실히 노원이 가격이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지역들이 뭐 광명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포레나 노원까지 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서울의 외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럼 온기가 이제 여기로 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16년도에 이제 평촌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버스 타고 와서 몇 동 몇 호, 몇 동 몇 호, 몇 동 몇 호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종이를 나눠주고 바로 계약을 진행을 할 정도로 투자자들이 많이 붙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고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그런 시장이 맞나요?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써주신 내용인데 정말 기사를 잘 쓰셔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집 살 때 타이밍 따지다간 실패한다. 늘 주시해야 갈아탈 때 성공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골자는 조용할수록 부동산을 주시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조용할 때 같이 조용합니다. 같이 지금 시끌벅적하게 막 다녀야 되는데 정부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여기도 같이 조용히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한국의 자산 구조는 결국 부동산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을 읽어보면은 시장의 흐름은 늘 바뀌지만 자산을 바라보는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월주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준비다. 언제든 행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계획하는 것, 그것이 자산관리의 핵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산관리에 쉬어가는 타이밍은 없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시장이 침체되든 활황이든 준비된 사람만이 노후를 지킬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심은 가지면서 종잣돈은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늘 주시하면서 지금이 팔아야 될 땐가 사야 될 땐가 타이밍만 막 따지지 마시고 준비되시면은 언제나 상급지면은 가시고, 내가 다주택이 필요하다, 나는 현금 유동성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가볍게 한 채 더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월요일에 했던 의뢰인은 11억대 매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물건을 보다가 그 매도자가 집을 안 보여준다고 하는 바람에 또다시 옮겨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저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오래 하셨고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시면서 학교를 2번이나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하는 동안에 분명히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엑셀 속에 갇힌 분들이 저한테 투자를 하러 오십니다. 24인치 모니터에 갇혀서 엑셀 돌리고 비교 평가하고 1등 뽑고 하는 내용들로 실컷 공부하다가 시장은 언제나 날아갑니다. 부동산은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데이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는 언제나 이미 지나가 버린 조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백이라고 하는 것은 술 찌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술인 것 같지만 술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네이버, 아실에 있는 데이터들은 항상 다 찌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맛이 나는 것 같지만 현장에 나가보면은 그건 언제나 술이 아니라 찌꺼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엑셀 속에 갇히지 않았으면, 우리 의뢰인이 엑셀 속에 갇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요일에 저랑 임장하셨던 이 의뢰인, 저번 주 임장할 때 또 그 아파트 그 동네에서 또 만났거든요.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억 미만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운데 서울 중심 입지에 있던 단지들의 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전세가가 생각보다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매매가도 이제는 제자리에 멈춰 있긴 하거든요. 이제 조정이 시작될지 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억 미만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제 노도강이나 금관구 같은 단지도 이제 오를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치 없는 물건인데 우리가 투자해야 되나요? 이건 좀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3억 미만의 투자자들은 외곽으로 가되 실수요자들한테도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고르는 뷰가 필요합니다. 그런 뷰를 가졌을 때는 저는 충분히 노도강 금강구까지 지금은 이제 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냥 좀 더 있다가 돈 더 모아서 중심까지 갈래요. 난 차라리 이 돈을 변동성이 적고 수익을 7%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곳에다가 넣어서 최대한 인플레이션 했지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하락장을 노릴래요 하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때가 왔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면은 대출을 막아놨으니 지인론이라도 구해서 들어가든지. 이번 시장은 저는 아직까지 무릎에서 허리를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3급지 이하는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뭐 강동, 마포, 동작, 성동, 광진 이런 지역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 고점도 넘어서서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2억, 15억 이렇게 막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지금 못 참을 것 같아. 나 1급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들어가라고. 저는 준비가 되면은 끝까지 시장을 지켜보고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을 너무 재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가정없이 결과만 말하는 투자자입니다. 이건 좀 제가 블로그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같이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또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토요일에 지임장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2024년 12월에 저랑 상담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강서구의 아파트 매수 준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6.27 대책 이후에 많이 불안해 하셨는데 리스크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저기 때문에 돈보라한테 신청을 했는데 제가 정작 카톡 답장을 하거나 이렇게 전화를 할 때 저는 리스크 문제 없으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이제 제가 딱 일침을 놓다 보니까 굉장히 쌀쌀맞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제가 처음에는 코칭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했어요. 많이 웃고 이게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댓글 좀 잘 달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했는데 주로 저한테 오는 의뢰인들이 결정을 못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코칭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물건을 놓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줘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카톡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차갑게 이모티콘 하나도 없이 블로그 글에도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차갑게 나오잖아요. 과정 없이 결과만 막 팍 먼저 때려버리는 형태의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과정이 꼭 필요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과정이 그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또 만약에 놓치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어떤 여타 부동산 강의하는 것처럼 그 체계화 시켜가지고 전교 1등을 만드는 투자자를 만들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교실한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일상으로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에 이 투자 좀 신경 쓰지 말고 일상으로 찾아가는 게 어때요를 이야기하려고 그 메시지를 내보내는 바람에 되려 1대1로 저랑 카톡하거나 질문하거나 이러면은 답장도 늦고 나는 이 사람이랑 임장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되고 마음은 조급하고 그럼 저라는 사람은 당연히 좀 조급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투자자는 아닌 거죠. 그런 것도 아니고 과정 없이 결과만 말하는 투자자가 돼버린 것도 너무 많이 놓치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돈 벌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